여러분들의 말하는 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착 달라붙게 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여러분들의 말하는 능력, 글 쓰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댄 히스, 칩 히스 형제가 지은 세기의 명저,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스틱을 가지고 그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진저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설명회가 아주 성공적이라면, 상대방의 뇌 속에 착 달라붙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얻게 될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롯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시간이에요. 기꺼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여주는 청중들도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귀중한 기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기본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스토리, 그리고 예제는 프리젠테이션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는 증거를 내놓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세부사항은 말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설명, 그리고 예시들의 비율을 3대1의 비율로 섞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발표가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예시, 그리고 스토리가 살짝 뿌린 조미료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메인 디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시코를 보시면 미국의 건강보험 체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요, 흥미롭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바이럴을 탄 이유, 유명한 이유는 개개인의 어떤 신뢰를 아주 실감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수가 사고로 손가락을 2개를 잃었는데요, 2개를 모두 접합할 수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손가락을 붙여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까요? 미국의 체제를 너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떤 통계나 수치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스토리를 반드시 들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뜸들이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의 첫 번째 임무는 상대방,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겁니다. 간혹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머뭇거리거나 뜸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연설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지부진한 머릿말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곧장 인상적인 행동에 돌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점만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 10가지를 말하고 있다면 그건 어찌 보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10가지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다 머릿속에 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열심히 연구조사하고 데이터도 분석하고 정말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같이 중요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연 설명은 집어치우라는 것이죠. 그냥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 그리고 시각 자료를 핵심 메시지 1개를 말하는데 할애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감질나게 건드려라 이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뭔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의 특징을 보면 수요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즉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지식을 열거하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대방이 상상하고 추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반드시 호기심이 먼저 와야 됩니다. 최고의 발표자들을 보면요,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혹은 대화를 할 때 이론이나 지식을 설명하는 걸로 대부분 내용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떻게 청중들을 고민하게 만들까? 어떻게 이 사람의 관심을 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현실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발표를 하려다 보면 어떤 화려한 이미지, 그리고 시각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그리고 게이츠, 이런 사람들 발표 자료를 보면 PPT 한 장에 한 단어 혹은 3단어 정도밖에 띄워놓지 않습니다. 핵심 단어만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아주 쉬운 예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진짜 현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가짜를 이용하려 하는가라고 책에서는 얘기해요. 6. 지식의 저주를 피하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추상적, 그리고 거대한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저가, 세계적인 수준, 가치의 극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딱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게 바로 구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지식의 저주를 지워 없애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룻밤 안에 택배를 도착하게 합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히 도착한다라는 이 약속, 이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페덱스는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어떻게든 걸어서라도 소포를 배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제로 제시를 하거든요. 아주 멋들어진 그들의 사업 현황, 사업 규모, 운송업계의 장단점과 특징들을 장황하게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들을 스토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어떤 진부한 문구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7번째는 과도한 선택지를 없애라 라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상황에 처하면 심지어 그 선택지가 모두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 할지라도 결정 내리기를 망설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택의 심리학을 쓴 베리 슈워츠가 재밌는 예시를 드는데 한 마트에서 다양한 잼을 시식할 수 있는 2개 테이블을 둡니다. 한 테이블에는 잼이 24가지가 있어요. 다른 한 테이블에는 6가지 종류만 있는 거죠. 양쪽 모두 사람들은 되게 붐비고 많습니다. 근데 판매량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6가지 잼만 놓인 테이블이 10배나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24개나 되는 이 물품 가운데 뭘 사야 될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사람과 연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이트, 모임에 참가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12명의 상대를 만날 때보다 6명의 상대를 만날 때 더욱 깊은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택지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발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프리젠테이션은 어떤지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